막말의 늪 같은 징크스에 빠진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까지 나서서 직접 사과하기도 했는데요. 그거 나오기 무섭게 논란들이 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억울해하는 분도 있던데요. 관련 영상부터 보시고 오겠습니다. 정용기 정치의장의 발언은 부적절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좀 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고 싶은 얘기는 참 많습니다만은 당 대표님의 뜻을 존중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지난 금요일 발언이 그 발언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에게 빌미가 된 것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용기 의원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막으신 건가요? 감사합니다. 발언 해명 못할 정도 막으신 건가요? 마지막으로 얘기하신 게. 예,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게 진정성이 있느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1야당의 대변인이에요. 대통령의 그 말씀과 관련해서는 네티즌들의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죠. 하지만 그 피해 가족들의 좀 심경을 좀 배려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은 가능한 거 아닐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뭐에 대해서? 하시거나 뭐 첫 번째 글, 제 글은 대통령의 말씀에 진정성이 있느냐는 걸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예. 대통령의 말씀에 진정성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쇼가 되는 거예요. 주말새 이 돌아가신 분들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실종자 표현할 때 조심해야죠. 그렇지만 기껏해야 골든타임 3분이라는 말까지요. 요즘 계속 나오는 이 막말 논란 오늘도 터져서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윤 의원님 이걸 실수로 봐야 되는지 전략으로 봐야 되는지 헛갈린다는 분들이 있어요. 예, 둘 다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전 중요한 건 오기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어찌됐든 보수 쪽에서 상당히 합리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하는 분 아닙니까? 윤 장관의 얘기 중에 네. 요즘 정치인들의 발언이 너무 상대를 비아냥거리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저 정말 네. 거기에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이 말장난 내지는 말로서 상대를 공격해서 자기들의 지지층을 더 결집시키고 네. 더 그쪽을 더 똘똘 뭉치게 하는 그걸로 계속 재미를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또 하나는 그동안에 국민의 공분을 산 막말이든 또는 상대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았던 얘기든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응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당 내에서든 아니면 국민의 다른 방식의 심판이든 뭐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1년 남았습니다만 선거에서 표로 결국은 나중에 심판을 하면 된다 이러지만 네. 그 이전에 그런 말들을 쏟아낸 당사자들에게 계속해서 국민이 보면 이를테면 좀 짜증스러울 수밖에 없다든지 저런 정치인을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방식 이외에 다른 당내든 다른 방식이든 뭔가 네. 제재와 응징이 있었다면 이게 반복이 안 될 텐데 그런 게 또 없는 게 전 이런 말의 어떤 이 실수나 말의 극단적인 표현들이 네. 계속 되풀이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네. 이분들은 근데 김성환 평론가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막말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건가요? 본인들은 계속 내 진정성이 왜곡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면 황교안 대표의 말이 통하지 않고 이분들은 관계없이 직진하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뭐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는 게 지상 과제처럼 문재인 대통령만 비판할 수 있다면 어떤 논리든 다 갖다 대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좀 착각이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저는 좀 공진 현상이라는 걸로 좀 설명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SNS가 활성화되면서 네. 예전에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같은 목소리를 내야 그래야 사회적 파장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사람이 SNS에 글을 올려도 그게 급속도로 확산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구 건너편에 있는 누군가 한 사람이 SNS로 글을 올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반응할 정도가 돼버린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가 약간 그런 현상에 빠진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얘기만 자기 귀로 다시 들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한마디를 하게 되면 그게 과하게 공진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반응하는 것처럼 좀 착시 현상 같은 네. 그런 게 발동을 하게 되고 거기에 도취가 되다 보니까 네. 자꾸 더 자극적인 얘기들을 하고 자극적인 얘기를 꺼낸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비판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얘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얘기들만 좀 더 귀에 담아서 듣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의 얘기들만 과하게 듣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의 얘기는 아 잘했다, 속 시원하다 이런 식의 반응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나 별로 잘못한 게 없네?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빠져나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는 자기 지지자들만 보고 정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다수의 국민들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아예 단절되는 현상을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뭐 한교안 대표도 지금 뭐 산토끼 잡는다 그러는데 산토끼 못 잡는다. 이러면 네. 그냥 집토끼만 자꾸 말게 된다. 이런 점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 더 튀어나왔던 논란이 있었었는데요. 이 대표가 사과를 하고 또 3번 생각하고 말해달라 당부하기 무섭게 지도부인 한성교 사무총장의 말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그간의 연역과 함께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늘 예쁜 아나운서였는데 이 나라가 문재인의 나라가 우리 배현진 예쁜 우리 배현진을 민주추사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9월 1일 의장실 부근에서 있었던 그런 옳지 못한 저의 행동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호원의 멱살을 잡은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건 매우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또한 말씀드립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행동이 없도록 자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당 경호원뿐만 아니라 모든 경찰관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회의 후에 아마 비공식 브리핑을 메모하려고 복도 바닥에 앉아있는 기자들에게 이 걸레질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한 이후에 또 이 기자들의 불편한 마음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 변호사님 본인이 해명은 했던데요. 마음 아픈 분들 위로하는 걸 저렇게 말했다고요. 네, 여기자들이 바닥에 앉는 것 자체가 보기 염려스러웠다라는 네. 어떤 해명인데 사실은 그 해명 전에는 그렇게 걸레질을 한다라는 표현 자체가 기자들이 저렇게 바닥에 앉아 있는 부분 자체가 보기 싫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네. 처음에는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자유한국당 일련의 말과 관련된 사태들에서 네.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제 구성원들도 심지어 언론 출신의 분들이 2분이나 계세요. 또 정갈한 언어를 구사한다는 예, 아나운서 그렇죠. 앵커 출신이죠. 사실 말로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온 분들이고 또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센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분들인데 네. 이렇게 계속해서 거친 언사를 뿜어낸다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사실 이 부분이 과연 이제 어떤 전략적인 부분인가.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에 좀 혜택을 받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지율 상승으로 이루어졌었는데 네. 최근 리어미터 자료나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다시 또 이러한 막말로 인해서 자유한국당이 지지도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당 대표 또는 당 내부 지도부의 어떤 충성 경쟁인가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현재 지금 뭐 한교안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일성해라라고 하는 부분들마저도 어떻게 네. 보면 약간 도외시 한 채 또는 한편으로 무시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각각 제각각의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각자 어떤 이렇게 막말을 하는 분들의 개인적인 소양의 문제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모아지다 보면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이런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정당에 대해서 어떤 신뢰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냐. 결국 말이 생각이 아닌가라는 네.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어떤 우려가 됩니다. 맨바닥에 앉아있는 분들 미안해하는 마음을 걸레질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변호사님. 그렇죠? 그렇죠. 뭐 사실 걸레라는 표현 자체부터가 좋지 않은 단어인데 네. 옷을 걸레로 썼다라는 거 그리고 그 옷을 입은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결국은 이것이
뒤늦게 해명을 하긴 했지만 그게 과연 해명인가? 오히려 네. 또한 분란을 일으키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상규 사무총장은 억울하다라는 입장이긴 한데요. 그간 한국당에서는 이런 막말 논란 공격받을 때마다 여권이 답이 공공하니까 막말로 치부하는 프레임을 걸었다 얘기하지만 정책적으로 아픈 부분은 오히려 공격하지 못하고 이렇게 산탄처럼 흩어져 나오는 부분으로 불필요하게 논란을 사는 게 필요할까? 그런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김 교수님. 특히 보수적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측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황교안 대표가 과거에 이제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나가서 민생 대장정을 펼치고 이를 통해서 하나의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책까지 내서 현재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을 계속 내고 있는데요. 2040까지 또 흡수하겠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확장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연 확장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의원들에 대한 개별적인 언행에 조심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계속 당부를 해왔던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개별 의원들 그리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이 했던 발언들이 가지고 오는 파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기에 단순하게 한국당의 의원들만이 이 대한민국 정당에서 유일하게 막말을 해왔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같이 다뤄볼 필요들이 있는 겁니다. 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특정 정당의 공당의 대표를 향해서 사이코패스라고 발언을 하고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이 정신병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크게 사회적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뿐 자당 내에서 이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 하나를 꼽으라면 극단적인 대결 정치가 낳게 되는 이 반작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결국은 국회 정상화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 나경원 원내대표가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 야정 협의체, 야당이 나서서 정부에 있는 핵심적인 부처 차관과 함께 협의체를 열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부처 차관에 있는 6개 부처 차관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한국당이라고 하는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는가 이런 비판도 가능한 지점이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던 원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야가 한 걸음씩 물러선 품격 있는 네. 정치를 보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단 어제부터 계속 국회 정상화 협상안 결렬이 됐습니다만 오히려 황교안 대표에게 역공을 펼치는 모양새입니다. 혹시나 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찬양고무 아니냐. 정용기 정책위 의장의 발언을 빌어서요. 공안검사 출신으로 답을 하라 압박을 넣고 있는데요. 이 모든 논란들이 황교안 대표에게는 부담이 될까요, 윤 의원님?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가 고도의 사실은 어찌 보면 정치적인 조롱을 한 거예요. 오죽하면 네. 지금 정용기 정책위 의장을 국보법 위반으로 잡아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동안에 황교안 대표나 아니면 정용기 정책위 의장이 쭉 걸어온 길이나 보았던 행태를 생각하면 아주 역설적으로 지금 공격을 한 건데 지금 김행크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게 사실 황교안 대표에게 고스란히 짐과 숙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칫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도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넘어가면 네. 겉으로는 막말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되고 징계를 해야 된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는 뒤에 가서는 이분들에게 잘하는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한 걸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건 공당의 처신으로서는 네. 엇박자죠. 그렇다면 그건 어찌 보면 유권자나 국민 모두를 다 우롱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건 네. 황교안 대표에게 고스란히 짐이 넘어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